간헐적 단식 제대로 효과 보려면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요새 많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이 단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간헐적 단식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을 굶는다? 아니면요? 16대 7이면 23시간? 16대 8. 예, 16대 8. 그러면 우리 우리 하늘마을 강의를 좀 들은 것 같아요. 16대 8이면. 근데 밖에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면 간헐적 단식을 아침에로 굶어요. 예, 1일 2식을 하는 데도 있고 일본은 1일 1식을 하는 데도 있고 아예 하늘마을처럼 333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오토파지와 당신생이 일어나서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나는 작용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해독에 있어서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미 미국이나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는 이 단식이 얼마나 많은 만성 질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토파지 원리가 도움이 되는지를 많은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 SBS 스페셜에서 끼니의 반란 하면서 일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고 난 뒤로부터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암을 가진 많은 분들이 오토파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깨달았을 거예요. SBS 스페셜에서 2019년에 끼니의 반란 일부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방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연구나 여러 실험 결과가 도출한 최적의 공복 시간은 16대 8에서 16시간을 공복 타임을 주면 비로소 우리 몸에 망가진 세포가 오토파지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6시간의 공복이 체중을 감소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또 계속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를 보였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의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암 환자에게 또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망가진 세포를 복귀해서 드디어 이제 그 뇌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던 그 뇌세포가 제멋대로 망가진 세포를 증식하던 뇌세포들이 아마씨 먹어도 필수지방산이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지만 단식을 할 때도 뇌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면서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환우분들은 먹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멈춘 공복 시간이 우리 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염증을 녹이고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간헐적 단식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요. 일본에서는 1일 1식으로 한다. 또 우리나라는 간헐적 단식하면 되게 아침에는 굶고 점심 저녁에 이 식사를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환우분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몸을 치유하는데 최적화된 이 단식인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간헐적 단식, 잘못된 두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일본의 1일 2식의 저자이자 의학 칼럼니스트인 히가시 시게요시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식사해야 한다. 저녁형 이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데 저녁에서 다음날 점심까지 1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서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때요? 조금 전에 연구 다큐를 보시면서도 보셨지만 이 방법은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을 낮추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특별히 치유식을 하는 암 환우분들에게는 더더욱이 오토파지나 케토시스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우분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간헐적인 단식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아침형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침을 굶는 것이 아니라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줬을 때 치유가 가장 잘 되는, 치유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에 식사를 하고 저녁부터 공복 시간 16시간을 유지하는 몇 대 몇? 16대 8의 간헐적 단식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지금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에는 7시 20분부터 이제 사과를 드시고 콩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공복 타임을 이렇게 16시간 주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치료에 굉장히 오토파지가 일어나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아침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냐면 아침 시간에는 혈중 당의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뇌, 적혈구, 신장 등의 기관에 에너지가 필요한 때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 간헐적 단식 패턴이 상당히 좋은 패턴인데요. 아침을 걸러서 당이 부족해지면 체내 장기와 내분비계 세포의 에너지와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대사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골골하고 피곤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생체 리듬이 더 많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클린이라는 책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추천할 만한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암을 가진 환우분들은 암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공복 타임을 가지는 게 좋냐면,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는 우리 몸이 전체가 다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 췌장, 담낭까지 모든 장기가 다 쉬어야 합니다. 예, 간만 해독하는데 여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암을 축소시키려면 언제 공복 타임을 가져야 하냐면 수면 시간에 우리의 장기들도 잠을 자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자려고 누웠는데 11시에 고기 먹은 게 그대로 안에서 이 동물성 단백질이 계속 소화시키느라 담즙을 분비해내고, 이러면 담즙산이 막 만들어지고,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드라큘라 이 눈이 돼 있어서 그냥 시퍼렇게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돼가지고 아침에 입에서는 썩는 내가 나고 온 대장에서 이 부패된 냄새가 나는데, 수면 시간에 공복을 유지해야 우리의 온갖 정상적인 다이노핀이나 엔도핀 치료하는 호르몬들이 다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이 나와서 모든 장기가 면역력이 올라가게 해주고 위장, 소장, 대장의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독 스위치를 켜는 것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만성질환자들은 해독 스위치를 켜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내가 서울대 간 거보다 의대 간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식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은 그야말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독 스위치를 켰다 꼈다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녁 때 강의 끝나고 들어가면 캄캄해지면 불을 켜서 방안을 환하게 만들듯이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를 할 줄 아시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 질병과는 안녕할 수 있게 되죠. 그 비결을 이 클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클린의 저자 알레한드로 융거는 이 책에서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대인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췌장암, 위암, 단도암, 담낭암, 간암, 신장암 등과 같은 소화기 계통의 정체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해독 신호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배고픈 걸 몰라요. 하루 종일 먹어도. 공복 타임이 없어서. 자, 이 해독 신호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에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켜져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2시에 이제 점심에 1시에 드시면 2시면 거의 식사가 맞춰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이제 대부분은 저녁에 과일을 드세요. 사실은 이 과일은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과일은 1시간 안에, 1시간에서 길어도 1시간 반 안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녁을 안 드셔도 좋지만 과일을 저녁에 드신다고 해도 대부분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2시에 식사가 이제 다 맞춰졌다고 하면 8시간이 지난 후에 뭐가 켜져요? 해독기가 켜져요. 그럼 몇 시예요? 2시에서 8시면? 저녁 10시부터는 해독기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은 9시에 자려고 누우시면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는 요때가 이 해독이 가장 많이 되면서 그때 당신생과 그다음에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나고 요때 망가진 세포가 자기하고 똑같은 망가진 세포를 복제하는 작용이 멈출 수 있도록 오토파지 명령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2시에 끝났다고 하면 해독 신호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2시에 여러분들처럼 마쳤다? 그러면 8시간이 지난 10시부터 해독기가 켜져요.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10시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8시간이 지난 것에서 4시간이 필요하면 12시간이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 2시에 음식을 드시고 12시간이 지나면 몇 시에 이게 해독 시간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날까요? 10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눈을 감고 계셔야 돼요. 그때 멜라토닌과 세로토닌과 다이놀핀과 같은 여러분의 몸의 인체의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호르몬 분비와 이 당신생과 케토시스 작용이 그때 이루어져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기하고 똑같은 암세포를 찍어내지 않도록 오토파지 명령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그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체는 식후에 8시간 이후에 공복기에 해독이 이루어지고 10시부터 해독기가 켜져요. 식후 최소 12시간 이후인 기아 상태에서, 기아가 뭔지 아시죠? 예, 기아가. 으아스워러 배고파 죽겠네. 배가죽하고 등가죽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배고파 죽겠는 상태를 여러분들은 어느 때부턴가 잃어버린 적이 많으시죠? 배고프지 않은데도 식사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폐색이 다들 있는데 식후 최소 12시간 이후인 새벽 2시쯤 되면 이제 기아 상태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난대요? 오토파지, 오토, 자동으로 파지, 이 파지 명령을 내려요. 죽으라고. 자, 우리 암의 기전에서 보니까 암세포는 뭐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암에서 회복되려면 먼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대장암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암세포는 어때요? 정상세포처럼 이렇게 적혈가 동글동글하고 도나스 모양처럼 예쁘지 않고 다 손상이 돼 있고 망가져 있고 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암을 유발하는 2가지 특정 단백질이 있었는데 첫째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많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은 IGF-1이라고 하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1이 고기에 많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봤더니 암세포는 뭐에 의존하더라?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에 의존하더라. 그래서 백혈병을 루케미아 환자한테 이 메티오닌을 먹이니까 이 메티오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암세포가 확 증식했다가 메티오닌을 제한하니까 암세포가 훅 꺼져요. 감소되는 그 도표들 여러분들 보셨던 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이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한다? 메티오닌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지가 어느 정도 복제가 되고 나면 적당한 수의 정상세포가 있으면 더 이상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찍어내지 않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자기가 병들었는지 망가졌는지 모르고 자기가 정상인 줄 알고 자기하고 똑같은 망가진 국화빵을 계속 찍어내요. 그래서 암세포의 차이점은 특징은 뭐냐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특별히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맛대로 불법으로 계속적으로 찍어내요. 복제를 해요.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뇌의 명령을 받지 않던 상태에서 기아 상태로 가면요. 지 먹이가 떨어지면 케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죽으라고 명령을 드디어 받기 시작해요. 이것을 세포 자살 명령,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 명령을 기아 상태에서 드디어 받아서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암세포, 망가진 암세포, 손상된 세포들이 언제 이게 오토파지가 일어나냐면
암 환자들은 오토파지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 오토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가진 세포가 또 찍어내고 손상된 유방암 세포가 계속 유방암 세포를 찍어내서 유방암이 됐고, 폐에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퍼져 있어서 폐암이 됐고, 췌장에 다발적으로 계속 찍어내서 췌장암이 됐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자야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먹을 때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언제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공복기에 해독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해독의 절정의 타임인 12시간 이후, 마지막 식사 이후 12시간 이후의 기아 상태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암과 질병의 치유는 공복 상태. 공복 상태가 뭔지 아시죠? 기아 상태, 요때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을 보시면 요번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다 오토파지 원리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죽어도 단식을 안 하려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뭡니까 거슨 박사의 딸 닥터 샤롯 박사님이 왜 관장을 매일 그 아침 저녁 관장을 시키냐면 현대인들이 죽어도 단식을 안 하려고 한대요. 예. 먹으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독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복 상태에 오토파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공복을 여러분들은 못 참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관장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도표를 오늘 여러분들 다 까먹으셔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표만 기억하시면 오토파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케토시스가 어떻게 일어나고 당신생이 어떻게 일어나서 요때 확실하게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다 과일식 하신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자, 요 왼쪽의 도표를 좀 이해를 해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포도당이 어떻게 소모되는 시간에 따른 우리 인체의 상태, 오토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A는 섭취 상태, 패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드 스테이트, 이제 글루코즈를 사용하는, 포도당을 사용하는 그 왼쪽의 축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축이고, X축은 시간에서 4시간에서 12시간 이 패스티드 단식 상태에서 이제 이틀에서 16일, 40일까지 넘어가면서 기아 상태에서 오토파지와 그 다음에 케토시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도표인데, 자, 먼저 A 도표를 보면 식사하고 0에서 4시간이 지났을 때 포도당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를 보는 도표인데, 자, 보니까 어때요? 4시간까지 보니까 포도당이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엑소제너스 그 식이, 그러니까 외인성 포도당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외부에서부터 음식으로 들어왔을 때 포도당 수치가 어때요? 4시간까지는 활발하게 이 포도당이 몸 안에 가득 있는 게 보여지고, 총 글루코즈도, 총 포도당도 아주 그 상태가 높아요. 그죠? 자, 4시까지 밥을 먹고 4시간 지났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포도당 흡수가 활발하고, 만약에 과일을 먹었다고 하면 60분에서 1시간 반까지 이제 포도당이 활발하게 소요가 될 거고 해독이 될 텐데, 일반식은 위장에서 2-3시간, 식후 4시에서 6시간까지 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이 간에 저장이 되고 각 조직으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식이 포도당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총 포도당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자, 이건 당연히 식사하고 4시간 동안 포도당이 아직 몸에 체내에 잔존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졸기도 하고 하실 텐데, 자, 4시간부터 12시간까지 이제 공복 시간이 조금 길어질 때입니다. 자, 요때 어떤 일이 있는지 패스티드 상태에서는 어떤가 볼게요. 요때는 이제 식사를 하고 4시간에서부터 12시간 지났을 때 요거를 패스티드 스테이트, 단식 상태라고 하는데, 식후 4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들이 당 체크하실 때 식사하자마자 당 체크 안 하시죠. 그때는 당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식후 1시간 뒤, 식후 2시간 뒤에 당 수치가 다른 것처럼. 자, 그런데 요 단식 상태에서는, 자, 이제 보세요. 4시간에서 12시간이 됐더니 외부로부터, 음식으로부터 들어온 포도당의 수치가 4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0에서부터 4시간 때까지는 상당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죠? 높은데 4시간이 지나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미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포도당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죠? 4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자, 그리고 토탈 글루코즈도 총 포도당도 어때요? 4시간 때는 최적을 이루다가 점점 포도당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기운이 떨어지려고 할 때쯤이 돼 있어요. 그죠? 12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록색 그래프가 하나 생겼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간에서 글리코겐이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나와서 당을 유지를 해줘요. 당이 다 떨어질 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총 포도당이 다 떨어지니까 간에서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뭐가? 글리코겐이 나오면서 이제 포도당을 유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시에서 12시에는 이제 공복 상태가 길어지니까 모든 게 당이 다 떨어지니까 드디어 간에서 글리코겐이 나와서 분해를 하는데 글루코스가 저하가 되고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포도당을 공급해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력이 있는데 식후 4시간 뒤부터 12시간까지 간과 근육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원활하게 공급되다가 이거조차도 점점 12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간에서 글리코겐이 저장돼 있던 게 쓰다가 점점 방출돼서 소진되는 거 보이세요? 점점 고갈이 되고 자 12시간부터 이제 18시간 그 이상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간에서 나오는 것조차 고갈이 돼서 혈당 유지를 위해서 자 여기 갑자기 보라색 라인이 생기죠. 12시간이 지나면서 포도당이 떨어지니까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게 나와서 쓰다가 12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복 타임이 길어지니까 갑자기 보라색 라인이 출현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이거 뭐예요? 드디어 당 신생이 이루어져요. 몸에 있는 당이란 당은 다 썼어. 간에 있는 글루코겐까지 다 갖다 이제 썼어요. 예. 그랬더니 드디어 뭐가 나와요? 드디어 당 신생 작용이 본격적으로 당이 떨어지니까 혈당 유지를 위해서 포도당이 신생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 요런 도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제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식사하고 4시간 지날 때까지는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4시간에서 12시간 패스티드 타임이 들어가면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미 이제 당이 다 떨어지고 고갈이 되니까 드디어 간에서 글리코겐이 나와서 저장돼 있는 글리코겐으로 당을 쓰다가 12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것조차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고갈하니까 당 신생이 이루어지면서 온몸에 있는 당은 다 썼어. 이제 다 고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이 신생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가 나와서 드디어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인은 누구예요? 단백질이 범인이에요? 탄수화물이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케토시스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점심 식사 이후에 공복을 유지하거나 하늘말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저녁 과일식을 해주면 식후 8시간 이후 밤 10시부터는 체내 총 포도당 글루코스가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고갈하니까 드디어 이제 온몸에 있는 당이란 당은 다 쓰고 나니까 당 신생이 이루어지면서 해독이 본격적으로 스위치가 땅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밤에 자려고 누울 때 드디어 해독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스위치는 꺼졌지만 여러분 몸의 스위치는 켜져요. 해독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이때가 어떤 일이 있냐면 혈액 속에 해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자, 요 C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 기아 상태예요. 얼리 스타브드. 그래서 식후 12시간에서 16일까지 당 신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때 온몸에 이제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이 신생되면서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가 분해가 되면서 온몸에 있는 온 세포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려서 몸에 독소가 남아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때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시면 과일식하라고 하면 자꾸 저 째려보시는 거예요. 저 미워하고. 예. 이거를 알면 야 내가 치료가 되려면 내가 근본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이 케토시스가 일어나서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까지 끌어다가 다 써야지 내 몸이 완전히 이제 이 모든 세포 독소 쓰레기들이 다 나가는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래도 아 오토파지가 일어나야지 내가 치유가 되는구나 하고 아실 텐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생으로 굶기는 줄 알고 원장님 미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식후 12시간인 새벽 2시부터 아침에 7시 20분
사과하고 콩물 먹기 전까지 약 5시간 정도 기아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간, 근육, 지방세포 속에 해독이 일어나면서 이때 뭐가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생. 이제 당이 신생돼. 온몸에 있는 이 모든 그 에너지를 다 갖다 썼어요. 포도당을. 그래서 이제 당이 이제 신생이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자동으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망가진 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아포프토시스 너 병들었잖아. 너 망가졌어. 너 그래서 유방암이야. 너 망가진 유방암 세포 더 이상 복제하면 안 돼. 라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다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저녁 안 먹으니까 말똥말똥해갖고 밤에 잠 못 주무시죠. 요때 오토파지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장기세포들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괜찮아. 너 이제 오토파지가 드디어 일어나. 아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요때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까지 다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다 고갈시켜버리고 나면 여러분 몸의 세포의 독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깡으로 그냥 무조건 굶으면 낫지가 아니고 해독을 왜 하느냐. 첫째, 당신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몸에 있는 에너지원을 다 갖다 쓰고 나면 이 몸에서 이제 기아 상태가 아주 극강일 때 당신생이 일어나면서 요때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를 갖다 끌어다 써서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날 때 요때 망가진 세포가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아포프토시스 작용이 일어나면서 세포 자살 명령을 받아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에 수면을 유지함으로 몸의 해독 작용을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옛날에는요. 하늘만의 5단계 해독 프로그램에 닥터베지하고 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는 333만 한 달 이상 하셔도 암이 거의 동면 상태로 들어갈 만큼 림프로 전이되는 게 딱 멈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오토파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먹으면서 관장하면서 이 오토파지가 일어나길 기대하시지만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